기아 자동차의 북미 판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텔루라이드가 북미 올해 차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1위 소식 자체도 반갑지만 북미 올해 차 2020 최종 후보 6대 중 한국 차가 절반을 차지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최근 현대차 그룹의 주요 3개 회사,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일제히 중장기 미래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현재와 미래를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반가운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텔루라이드가 북미의 올해 차로 선정이 됐는데 네. 이게 선정됐다는 게 뭐 의미를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미국 시장이 규모도 크지만은 가장 기준도 까다롭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치열한 시장이거든요. 네. 북미 올해의 차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차 선정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거 자체가 전 세계 시장에서 내놓으라는 차 중에서도 부각이 되는 그런 차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미 올해의 차의 선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만큼 이제 권위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이 텔루라이드가 올해의 그 북미의 차뿐만이 아니라 또 이 올해의 SUT라든지 또 올해 베스트 10이라든지 트리플 크라운 어떻게 보면 3개의 상을 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자 인기를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만큼 이제 외부의 디자인이라든지 또 완성도라든지 고급 옵션이라든지 또 연비나 어떤 전체적인 가성비가 워낙 뛰어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리어 국내에서는 현대차의 팰리세이드가 아직도 몇 개월 기다릴 정도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그렇죠. 미국에서만 생산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국내 소비자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은 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과거에 이게 그 현대차나 뭐 여러 우리 국내 차종들이 뭐 가성비나 저렴한 가격 이런 걸로 이제 상을 탄 적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상은 그거 말고 전체적인 품질이나 다 따져봤을 때 1등을 차지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맞습니다. 북미 전문가 50명이 이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권위가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만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에서 나오는 차종이 그 실용적인 가격에 전체적인 가성비가 괜찮다라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고급 옵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느끼는 게 프리미엄 차종에 대한 이미지를 상당히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소비자가 외부뿐만 아니라 안에 속살까지도 괜찮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그만큼 올라가는 상태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더더욱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현대차 그룹보다도 글로벌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판매 상황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작년 2019년에 전체적인 이 미국 시장이 1,700만 대, 800만 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른 해에 비해서 약 1% 이상 이 판매가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글로벌 제작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올랐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이 전체적으로 4% 정도 올라가면서 전체 점유율이 7.7%, 전체적으로 7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데는 떨어지는데 유일하게 현대 기아차만 이 증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의미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더더욱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현대차에서 생산하는 세단 중에서는 프리미엄 라인인 제네시스 라인업,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펠리세이드 뭐 세단은 아니지만 포함되어 있는 그런 라인업인데 네. 이렇게 이 제네시스 라인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오늘 공개되는 이 GV80을 AT라고 부를까요? 네. GV80를 이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이 차가 그동안 출시가 꽤 여러 번 미뤄졌습니다. 어떤 맞습니다. 한 생각이십니까? 서너 번 정도 미뤄졌는데 물론 이제 환경 인증 문제도 생기면서 좀 미뤄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차의 완성도를 높게 한다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상당히 큰 차였었고 현대차에서도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네시스를 런칭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네. 지금 고민이 됐던 게 G70, 80, 90에서 세단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조금 아까 미국 시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전체적으로 세계의 시장은 SUV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를 이 선언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단만 있고 SUV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이번에 중형에 해당되는 GV80이 오늘 마침 런칭이 되고 또 미뤘던 만큼 완성도도 크고 관심도도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할 때 이제 궁합이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SUV와 세단이 궁합을 맞추고 향후에 GV 지금 80이 나오지만
좀 적은 GV70도 나오고요. 예. 또 전기차 전용 모델까지 나오면은 제네시스 기종이 5에서 6기종이 한꺼번에 이 군단으로 모여서 출격을 하게 되면은 네. 좀 더 소비자층을 넓히고 이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하면서 또 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또 인기를 그만큼 이제 높여가고 있고 점유율도 이 판매율도 늘어나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2025년에 미국 판매 목표를 100만 대로 잡고 있다. 이렇게 목표를 잡기도 했는데 네. 이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 작년에 보셨겠지만 국내에서 현대 기아차가 이 조그만 소형부터 대형까지 나오는 모든 차가 일명 이제 대박이 난다 이렇게 날 정도로 네.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뜻인데 국내에서 입증된 차가 미국 등 시장에 나가게 되면 상당히 입증된 차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를 끕니다. 또 국내의 소비자 트렌드도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입증된 차를 진출을 하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에서 최근에 2, 3년 사이에 실적이 워낙 좋다는 거, 또 앞으로 출격할 신차가 워낙 많고 다양한 차종이 포진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아마 매년 한 2%에서 3% 수준까지 미국 시장에서 증가를 한다면은 2025년에 100만 대 수출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또 점유율도 그만큼 올라갈 것이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까지 합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네. 이제 중장기 미래 비전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 네. 2025년까지 29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면서 2대 미래 사업을 내놨어요. 네. 이 2대 핵심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뭐 2S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시프트라는 약자 써서 뭐 대전환이다. 이런 개념을 많이 주고 있는데 크게 포인트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현대차고 기아차가 중첩된 모델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중첩되지 않게끔 만들겠다는 취지가 있는데 예. 이 두 가지 모델 중에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것이 친환경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필수적인 요소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하고 섞어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자 구조입니다. 필요 없는 부품도 많고요. 또 생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자체가 좀 복잡하다는 것인데 아마 올해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선언을 하게 되면 내년 후반부터 전기차 전용이 발생을 하고요. 이러다 보면 흑자 구조로 된다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모든 차종에 있어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서 20개 이상의 차종을 소형부터 대형까지 포진하겠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 모빌리티 플랫폼, 맞춤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또 바닥에 그 스케이트 보드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터리하고 모터는 같은 시스템이어서 셋이 바닥 구조는 똑같지만은 네. 위에 목적 기반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환자 이동용이라든지 또 물류 전용이라든지 또 세단 전용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차종의 목적에 맞게끔 차종을 만들어서 이런 차종을 좀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모빌리티 서비스를 좀 전분화시키겠다. 또 한 가지는 전기차 전환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미래의 먹거리를 포인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아차의 미래 전략 플랜에서 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PVV라는 네네. 단어인데 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목적 기반 자동차라고 보시면 아까 됩니다. 말씀하신 그 맞습니다. 자동차.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대량 생산을 할 때 생산직도 40% 줄어들고요. 지금의 3만 개의 내연기관차 부품이 15,000개에서 18,000개로 줄어듭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는 대량 생산할 때 되도록이면 비용을 적게 들면서 목적에 맞게끔 다양한 차종을 만들면서 친환경과 더불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자율주행 기반 인공지능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은 훨씬 더 다양한 먹거리도 만들어진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 기반의 어떤 자동차를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다. 새로운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현대자동차가 CES에서 발표한 그 미래 전략을 보면 네. 말씀해주신 기아차 전략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면은 기아차와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까지 좀 중장기 전략적으로 봤을 때 공통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전만 하더라도 내연기관차가 현대차, 기아차면은 중형, 대형에서 같은 차종의 플랫폼이지만은 서로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예. 국내에서 영업본부끼리요, 이 교류를 안 할 정도로 굉장히 네, 치열합니다. 거의 다 맞습니다. 다른 회사다 할 정도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는 K5면 만세 부르고요. 하루는 소나타가 이기면 또 만세를 부릅니다. 굉장히 치열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용 낭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 측면은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
또 자율주행차, 또 이거를 섞은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 공유 경제가 먹거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미래의 차에 대해서는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분업화시키면서 시너지를 내겠다는 측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CES에서 우리가 도시명 공항 서비스라고 어떻게 보면 플라잉카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시너지를 좀 나눠서 현대차와 기아차를 시너지를 나누면서 예.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분업을 통해서 시너지를 많이 내는 이런 구조로 가는 게 미래차의 구조, 또 모빌리티 서비스의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CES에서도 좀 확인을 했듯이 네. 지금 전 세계적인 자동차의 산업의 구조를 보면 내연기관이 사멸하고 이제 친환경차, 전기차 같은 것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뭐 이런 시기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비단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의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당연히 위기 혹은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체들이 지금 이 패러다임 전환 시기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상당히 좀 고민이 됩니다. 국내 생산 기반이 작년에 400만 대가 무너졌거든요. 다시 말하면 국내의 어떤 생산 기반이 공동화가 된다는 건데 그만큼 국내는 고비용 저생산, 저수율, 저수익, 일고삼저의 현상이 있고요. 네. 또 강성노조의 이미지와 더불어서 노사 분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해외에서 볼 때 국내 투자의 어떤 장점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좀 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강점을 강화해야 된다는 숙제가 있고요. 미래의 먹거리가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측면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 130년의 글로벌 제작사가 갖고 있던 슈퍼 갑의 위치가 많이 흔들거리고 있고 네. 수평 구조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혈주의는 버리고 혼혈주의거든요. 그래서 적과의 동침이나 합종 연행이라든지 누가 많이 몸을 섞는가가 성공의 관건일 정도입니다. 네. 그만큼 이 장점을 짝짓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국내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좀 없애면서 국내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측면,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수소 연료전지차 같은 친환경차, 또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공지능이 포함된 자율주행 기능, 또 이거를 섞은 예를 들어서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 중에서도 공유경제, 모빌리티 쉐어링이거든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작년에 타다 문제 등 기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국내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도 가지고 있고 또 우버 같은 것이 출범한 지 벌써 8년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갈라파고스로 전락하는 거 아니라는 고민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산학 연관이 모여서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자가 먹거리를 확보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5년, 10년 사이가 우리나라의 이 모빌리티, 자동차 산업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만큼 숙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전망대로라면 올해 2020년에는 자동차 업계의 M&A 소식 좀 들려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